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9,700억 적자에서 30조 흑자 전환까지 1월 AI 반도체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한 해 동안 적자를 봤던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자료집에는 24년도 상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놨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정리해 놓은 만큼 꼭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적자 1조 5천억에 대한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지만 4분기 그 다음에 24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적자 폭이 무려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메모리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에서만 무려 13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사업에서만 4개 분기, 그러니까 1년 내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최저 반도체 실적을 냈던 2009년도보다도 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21년도랑 22년도에 메모리 반도체를 무지하게 찍어내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악성 재고로 인한 적자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제 반도체도 감산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 반등에 대한 조건들이 갖춰지자 4분기 반도체 영업 손실이 1조 원 이하로 축소되고요. 디램은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이 9,712억 원 수준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수준이 현재 7조 3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이 마이너스 13조라는 금액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만큼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의 소위 사재기 현상이 보이면서 내년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합니다. 왜 사재기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에 대한 반등도 같이 나옵니다. 가격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렴할 때 최대한 사두려는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국내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출이 기존에 나오고 있는 이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C D램 일부 제품의 현물 거래 가격은 벌써 최근 3개월 동안 15%가량 급등을 했고요. 내년 1분기에도 전분기보다 18%에서 23%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메모리 반도체 악성 재고로 적자 폭이 크게 늘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죠. 악재가 해소가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D램,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을 현재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내년에 차세대 고부가 메모리인 DDR5 공급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AI를 구동하는 AI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I PC, AI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그에 맞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은 2024년도에만 1억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7년도까지 매년 80%가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5억 2,20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차세대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 구형 메모리는 사용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감산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메모리 중심으로 공정을 전환해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어때요? SK하이닉스는 내년 초부터 최선단 D램의 생산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협력사, 즉 몇몇 개의 협력사한테 1A, 1B 나노미터 D램 장비 발주를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최선단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EUV 장비도 들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노광 장비에 대한 우선적으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나노급 4세대, 5세대 D램 투자를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B D램은 최신 D램으로 HBM3E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D램을 이용해서 HBM에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HBM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들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을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두 기업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 치고 나서 들어오는 만큼 그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큼이나 치열한 시장이 바로 AI 반도체 시장이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 지금이 760억 달러거든요. 한 50% 비중을 인수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유사장치에 널리 사용되는 ARM의 기술력을 엔비디아에 없던 기술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의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RM의 기술은 엔비디아의 기존 GPU와 AI 제품에 통합하게 되면은 AI 및 머신러닝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GPU 자체가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까지 장악한다라고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겠죠. 즉,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선점하고 지금의 시가총액, 지금의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경쟁과
독점 관행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합병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일각에서는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파급력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따라오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만년 2인자로 불리는 AMD 같은 경우에는 AI 칩을 내세워서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리사스 AMD CEO는 만년 2인자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승부처로 생성형 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지금 바닥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면은 만년 2인자가 아니라 1등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현재 AMD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가격이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왜?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AMD에 대한 GPU를 못 쓰는 그러한 고객사들에게 AMD가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면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 빈 공간을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AMD뿐만 아니라 초기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40년 동안 CPU 시장을 이끌어왔던 인텔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텔과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추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도 넘어서 2023년도까지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횡보 구간이 지속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즉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인텔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용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 모든 기업들이 다들 고만고만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고만고만한 업무들을 진행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가 사용하는 이 범용 반도체보다 각 산업 영역에 특화된 반도체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소외받았던 인텔이 앞으로 AI 시장을 장악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진출하게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를 향한 인텔의 추격이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가우디2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가 선점한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2024년도 내년에는 가우디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작 대비해서 처리 속도도 최대 4배 가까이 향상이 됐고요. HMB 탑재 용량이 1.5배 늘어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처리 성능이 상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HMM을 1.5배 늘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왜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반도체는 출구가 1000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0개의 문에 10만 개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문이 1500개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얘네보다 처리 속도가 50%는 늘어나겠죠. 즉,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HBM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고대역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HBM에 대한 탑재 용량을 늘리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HBM 시장이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HBM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텔뿐만 아니라 AMD과도 같이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픽을 처리하는 반도체죠. AI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최적화된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GPU 아성의 NPU들이 도전을 합니다.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집중 관심을 받고 있고요. 향후에 AI 전용 프로세서가 GPU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국내 NPU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와 적은 양을 처리하는 엣지, 즉 우리가 손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PC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쉽게 보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 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을 모두 공략합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개발하고 있는 국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 NPU에 대한 한국 NPU 기술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4년도에 새해 양산이 본격화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NPU 생산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내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에 지속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얘는 시스템 검증 자동화와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업체죠. 주로 휴대폰이나 전자장비 등을 만들 때 해당 시스템에 내 결함이 있는지 결함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를 양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AI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고요. NPU 개발 및 삼성에다가 NPU를 공급한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모든 NPU가 적용되고 NPU 개발해서 삼성에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 연초부터 상반기 내내 시장에서 잠깐의 주목만 받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입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바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공략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NPU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총 자료집 이거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돋보기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치 버튼을 통해서 100%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를 마쳤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작동하면은 우측 위에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약관동의가 나올 겁니다. 약관동의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은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적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거 안 적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PDF 파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단기 급등주까지 급등주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장정급등 뉴스는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 뉴스들,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매일매일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에 잠깐만 들어오셔도 오늘 시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